제주살이 열풍과 함께 제주 지역 인구와 주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유지 관리 실태 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을 놓고 도의회가 징계 시효를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을 감싸준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목돈으로 미리 받아놓고 폐업한 뒤에 돌려주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와 주택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반해 제주에 뿌리를 내린 사진작가 강현욱 씨. 제주에서 여행을 하다 최근 사진관을 짓고 농촌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예비 아내도 제주에서 직장을 구해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입도 1세대입니다. 예, 서울과 다르게 일단 조용해서 너무 좋고요. 지금 그리고 공기가 일단 너무 깨끗해서 사는데 정말 좋습니다. 제주살이 열풍과 함께 지난해 유입된 인구는 14,000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도 인구는 60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9.9%나 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고 전국 평균보다는 3배나 높았습니다. 가구 숫자도 22만 5천 가구로 5년 만에 17.8% 늘었고 주택은 19만 5천 호로 20.8%나 늘었습니다. 외국인도 1만 5천 명으로 130%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폐기물과 상하수도 등 처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폐기물 문제도 그 사전에 이제 현재 인구 추세를 반영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까지 높아졌고 가족 숫자는 2.6명까지 줄어 고령화와 핵가족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김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성씨 149개 가운데 김씨는 14만 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했고 이씨가 6만 500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씨가 4만 1,900여 명, 강씨가 3만 1,600여 명, 박씨 3만 5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공유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었는데요. 도의회가 현재 3년에 불과한 징계 시효를 없애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공유지를 사들인 공직자는 32명. 3분의 2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했지만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발된 건 단 2건뿐이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바탕판이 먹었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부실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담당 공무원 1명만 경징계하는 데 그친 것을 놓고 징계 규정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징계 시효 없애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법이지만 시효 기간이 없애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좀 더 강화된 징계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그 법적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렸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중히 검토도 많이 했고 예. 이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적용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시효가 다 지난 상황이고 최종 이거를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었고 도의회는 다음 달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지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행위에 대해 검찰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나 동료를 감싸준다며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41살 엄모 씨. 엄 씨는 차를 세운 뒤 30분 이상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옆자리에 탔다 증인으로 나선 친구도 음주 단속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측정을 했다며 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음주 측정은 3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술을 얼마나 드세요? 술 한 병 정도 한병 좀 안 되게 측정하겠습니다. 50살 남호 씨는 직장 상사가 계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계약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자신이 들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위증사범은 모두 14명에 이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떤 혈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그 지역 분위기가 이런 위증사범이 많이 발생하는 데 한 영향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하는 거짓 진술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위증사범 14명 가운데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시내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파면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50대 교사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적발됐고 학교 측이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 대신 운전해주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업체에 미리 수수료를 내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수수료로 목돈을 미리 받아놓고 폐업한 뒤엔 돌려주지 않아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말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했던 50살 김모 씨. 대리운전 업체는 콜센터 수수료와 차량 보험금을 미리 내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35만 원을 맡겨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이 업체는 갑자기 문을 닫았고 김 씨는 맡겨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이 내 자비를 집어넣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됐을 텐데 그 쌓인 돈을 사장들이 콜센터를 이제 해체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소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대리운전 기사 10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모두 400여만 원. 대리운전 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 3명이 폐업한 뒤 각자 또 다른 회사를 차렸지만 기사들에게 줘야 할 돈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막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솔직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버리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데다 예치금에 대한 규정도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 결국 애꿎은 대리운전 기사들만 돈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우도의 교통 혼잡과 잦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의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전동 스쿠터 219대에 대해 이달 안에 사용 신고와 보험 가입을 하도록 했고 안전기준 미달로 신고할 수 없는 전동 스쿠터는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일방 통행과 차량 운행 제한, 성산항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교통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공택배로 마약을 밀수하려다 구속된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어민 보조교사인 미국인 28살 K씨의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해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씨가 미국에서 항공택배로 받은 소포에는 대마 등 3가지 종류의 마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데도 진입도로가 비좁은 데다 출입구가 포함된 하천 복개 구조물도 철거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전체 세대의 75%인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조례 개정이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주택만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요청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민박업자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신고된 230제곱미터 이상 민박은 매각이나 임차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개발사업 부지가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이르고 오수 발생량은 성산읍 지역보다 많아 상하수도와 교통, 경관 문제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도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 허가를 내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 KIS는 이익잉여금 전출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KIS는 정부의 잉여금 전출이 제한되면 법인 부실화와 수업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국제학교 심의위원회와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도 이중 규제라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추석 연휴인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3.2% 늘어난 24만 1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